보시는 바처럼 이제 수시 모집,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와 함께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주제로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자, 수시 모집 진학 지도의 최적화,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것인가. 사실 이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제가 자료집에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집 내용 중에서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좀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집과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는 이제 수시 모집의 이해라는 타이틀 속에서 금년 수시 모집의 특성 그리고 전형 자료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수시 상담의 실제, 그래서 이제 실제 수시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제일 관심이 많죠. 서울대학교 지난해 입시 결과 그리고 금년도 예측을 저희가 이제 가능한 선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수시 가고 싶은데요. 너무 정보도 없고 그래서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좀 짜증나요. 솔직히 말하면. 수시 모집에 많은 관심은 있긴 있는데 내신 준비도 별로 안 해놔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대학 정보에 대한 게 별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고 있어요. 일단 저의 수시에 대한 생각은요, 가능한 한 다 넣고는 싶은데 뭐랄까, 수시에 대해서 넣으면 그냥 내신으로만 간다는 말보다는 막 논술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수시를 본 학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전형도 잘 몰라서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시 모집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8월 말쯤에 상담하실 때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1교시는 말씀드린 대로 수시 모집의 이해라는 제목 하에서 수시 모집의 특징, 그리고 전형 자료별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다양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긴 하지만은 사실은 모집 인원이 유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분산돼서 들어갈 수 있는 문호는 좁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선 선발 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 모집에서의 우선 선발은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고사 성적을 가지고 우선 선발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성적 가지고 우선 선발을 실시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수능시험 성적을 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을 상당히 높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선발이 확대됐다는 것은 논술과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그만큼 수시에서도 커져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시 모집에도 이제 분할 모집이, 즉 수능시험 전에 하는 수시 1차와 수능시험 후에 하는 수시 2차, 지난해 2-1과 2-2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모집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이제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대학별 것의 비중이 증가됐고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된 이 두 부분을 앞에서 이제 충분히 아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익히셨을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시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 대학은 어떤 학생을 요구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비교과 성적도 우수한 학생, 대학별 고사도 우수한 학생, 거기에다가 수능시험 성적까지도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수시 모집이더라. 그래서 수시 모집은 대학이 모든 학생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수시 모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수시 모집, 수시 상담의 실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가지 상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명칭을 이제 분석형 이렇게 이제 좀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수능시험 성적과 학생부 성적의 강약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부분을 이제 분석형이라고 일단 청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마다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 정도까지 수능시험의 최저학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상담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이제 맞춤형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간편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배치표라는 형식의 자료를 참고해서 상담을 하시는 이제 그런 상담을 이제 간편형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봤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7페이지 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분석형 상담입니다.
제1단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학생부와 수능시험 성적의 강약을 통해서 수시 모집의 비중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성적보다는 학생부 성적에 훨씬 강점을 보이는, 그래서 이제 6월 모의평가의 경우에 수능 총점 526점 정도의 학생이 학생부 2.2등급 이상이다 하면 이 학생은 수능보다는 학생부에 훨씬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석형이라고 그랬죠. 수능 시험과 학생부 성적의 강약을 통해서 상담을 시작하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맞춤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예측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부분. 세 번째는 간편형, 이제 배치표의 형식을 가지고 수능 총점을 가지고 상담하고, 물론 학교마다 다양한 상담 방법을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또 종합해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어떤 상담 방법을 썼을 때, 어떤 자료를 활용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결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만 종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이제 지원을 시키고, 지원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학습 준비를 시키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마 말씀처럼 모든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역균형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는 특기자 전형까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많은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지난해 결과를 한번 돌아보면서요, 이제 금년도 이제 서울대 입시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중간에 보시면은 1.21등급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쪽은 수학, 과학 교과의 등급이 몇 등급이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교과 등급뿐만이 아니고 수학 교과, 과학 교과가 어느 수준인가, 거기에 따라서도 합불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뭐 경시대회는 당연히 뭐 의예과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해야만이 갈 수 있는. 자, 참고로 세 번째 학생을 보면은요, 시수학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반영교과라든지 수학과학에 썩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졌습니다. 의예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 다른 학과들은요, 사실은 전국대회 수상이 아니어도 충분히 자연계열 쪽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대회 수상은 인원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1단계에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을 할 때 그 학생들로 다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회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교내대회에서 좋은 과정이나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들도 중위권 수준의 학과에서는 합격한 사례가 충분히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지원자 및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상승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성적의 중요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균과 정시 정원이 줄어들고 특기자 전형 쪽의 인원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합격 기회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측하고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제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균형의 합격선이 상승될 거다. 그래서 학과별로 쭉 이제 제가 좀 예측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 쪽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8월 한 25일경에요. 최종 이제 수시 모집 배치표를 우리 이제 선생님께 제공을 해드릴 텐데, 정시 모집 배치표와 수시 모집 배치표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죠. 아마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시 모집 그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수시 배치표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뭐 잘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 목적고나 성적이 우수한 학교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저희는 이제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신을 놓기 때문에 그 차이를 최소한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의 차이를 감안하고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